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그 중에서도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또는 다른 말로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와의 그 관계를 보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5번.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분석. 자,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자, 의미 연결망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단어를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그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발생했느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러면 의미 연결망 분석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좀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의미 연결망 분석을 위한 패키지 설치가 필요해서요. 먼저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1번 패키지 설치 인스톨 우리 패키지 해주고요. YD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자, YDR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패키지 해주고요. 이번에는 G그래프 설치해 주고요. 또 인스톨 패키지 해주고요. 설치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그래프. 자, 우리 G그래프, i그래프 또는 tidy 그래프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의미 연결망 분석의 장점은 단어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우리 패키지들입니다. 인스톨 패키지 해주고요. 이번에는 tidy 그래프.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설치가 끝났으면 우리 다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와야 되죠. 라이브러리 제일 먼저 우리 tidy 벌스 실행하고요. 자, 두 번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tidy 텍스트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우리 WYDR 자, 실행해주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G그래프 로드하고요. 라이브러리 이번에는 i그래프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tidy 그래프 그래서 총 6개의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6개의 우리 패키지를 로드해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동시 출현 빈도 동시 출현 단어 빈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동시 출현 단어 빈도는 우리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n의 개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과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로 우리가 변환해서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빈도로 분석하는 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빈도로 먼저 하고요. 뒤에 가서 코릴레이션 하는 방법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시 출현 단어 빈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시 빈도에서는 단어하고 단어가 문서에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와 또는 그 단어가 속해 있는 문서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총 문서의 개수는 우리 1998개였죠. 그 1998개의 문서와 거기 안에 있는 단어가 몇 번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빈도 개수를 해볼게요. 2.1 해주고요. 우리 빈도를 계산해주고, 자, 우리 word 언더바 우리가 fairs라는 변수로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word 언더바 t 언더바 mb tb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 이전 시간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쭉 갖고 오겠습니다. 총 단원 수는 2만 개고요. 2만 개 단어 중에서도 우리가 전처리 작업하고 필요 없는 단어 막 다 우리 뺐죠. 그래서 2만 개 단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넘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넘버가 우리 도큐멘트 수입니다. 각 사람들 수니까 그 수하고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fair 언더바 fairwise 해주고요. 언더바 우리 count를 해보겠습니다. count 해주시고요. 자, 아이템 해주고, 아이템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우리 워드겠죠. 워드가 단어니까 아이템을 우리 워드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피처는 우리 NO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ort 해주고요. true로 해주면 이 결과값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결과값 위주로 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써주면 여기는 우리가 단어를 의미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문서를 의미합니다. 도큐멘트입니다. 자, 우리는 도큐멘트가 1998개의 도큐멘트죠. 자, 그래서 이 넘버를 문서로 이렇게 피처, 여기서는 피처를 문서로, 문서입니다. 그래서 피처 문서를 NO로 세팅해주면 이 단어들이 1998개의 문서에 어떻게, 어느 문서에 나와 있는지를 카운팅해서 해주고요. 그 카운팅한 거를 워드하고 워드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워드 언더바 fair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템 1, 아이템 2로 나와 있는데 이 아이템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단어와 수업이라는 단어는 같이 나온 문서가 총 323개의 문서입니다. 그죠? 전체로 1998개의 문서 중에서 교수랑 수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문서 개수가 323개만큼 됩니다. 약 한 15% 정도 되네요. 그죠? 대략 한 13, 14% 정도가 우리가 전체 문서에 두 단어가 같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교수 수업하고 수업 교수는 같은 개념이죠. 그죠? 다만 이 아이템 1을 뭘로 볼 거냐의 부분인데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감사랑 수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같이 나온 문서가 1998개 중에 240개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기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word fairs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모든 단어를 다 하게 되면 거의 5,000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모든 단어가 5,000개였죠. 자, 그거를 우리 다 해주면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화면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스 맥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만 갖고 오겠습니다. N은 우리 한 100개만 갖고 올까요? 100개 정도. 자, 그래서 슬라이스 맥스에서 100개를 갖고 오면 이렇게 100개가 나옵니다. 110개는 뒤에는 같은 n의 개수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서 10개 정도가 더 나온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두 개는 서로 쌍쌍이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요. as 언더바 tbl 언더바 그래프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 값들이 쭉 나오는데 전체 데이터는 총 30개가 나오네요. 그죠? 노드가 30개. 즉 여기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수하고 수업이 있지만 수업하고 감사, 그죠? 수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100개를 뽑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간의 연결을 보면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빼면 총 3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좀 적으니까 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총 4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어가 서로 그 거미줄처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from to n의 개수를 가져갑니다. from 1번은 여기 1번은 교수라고 되어 있죠. 교수라는 단어와 넘버 2는 우리 수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에 보시면 교수라는 단어와 수업이라는 단어는 323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323개가 나옵니다. 반대로 2에서 1으로 가는 것도 323개죠.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실제로 단어는 총 40개고요. 이 단어 45개고 단어하고 단어 간의 관계를 쭉 보면 총 200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200개를 뽑았으니까 여기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걸 엣지라고 하는데, 노드는 단어, 동그라미 단어를 의미하고요. 엣지는 노드하고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론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걸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 사이의 관계를 엣지랑 노드 사이에 그 노드와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G 그래프, G 그래프로 우리 해주고요. G 그래프에서 우리 레이아웃을 해주는데, 레이아웃은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R이라는 방법을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게요. 뭐 스타형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G 그래프의 이 레이아웃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FR 방법을 쓰기 때문에 FR로 이렇게 우리가 해볼 거예요. FR이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들을 노드가 막 있으면 서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로 퍼지게 만드는 게 FR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으로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들도 있고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FR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서 TV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를 디렉션을 우리 디렉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F로 하겠습니다. 이 디렉티드는 화살표를 의미합니다.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화살표를 왔다 갔다 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는 화살표가 중요하지 않고요. 단어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렉티드를 F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로 처리해 주시고요. 아마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레이아웃 프리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는 지금 안 보이네요. 그죠? 노드를 찍어줘야 되니까. 자, 플러스 해주고요. G 플러스를 우리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언더바 엣지 언더바 링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링크를 서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단어, 이 안에 단어하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하고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는 모르지만은 일단 선을 우리가 쭉 보여준 겁니다. 자, 플러스 해주고요. 이번에는 중간에 단어를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지오메트릭 언더바 노드, 이렇게 해서 언더바 포인트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점점점점 해서 포인트가 찍혀 있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 플러스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언더바 노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글자를 우리가 요 안에다가 글자를 박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테틱 해주고요. 우리 레이블은 우리 텍스트, 네임으로 해줄게요. 네임. 자, 그러면 네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여기 name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요 name을 값을 받아서 요 단어들을 총 44개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 각각 포인트 점들이 총 45개가 찍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가 단어가 있는데 점 대신에 단어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면 단어가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단어들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쭉 단어를 포인트 위에 찍어 준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소셜 네트워크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레이블 대신에 옵션을 몇 개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에스테틱 해주고요. 에스테틱은 전체적으로 정해준 거고요. 단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v-just 하고, 요거는 1로 주고요. h-just도 1로 줍니다. 이거는 단어의 수평 수직 그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 약간 옆으로, 그죠? 왼쪽, 오른쪽으로 1만큼씩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해준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가운데, 이 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위치를 조정해 준 겁니다. 수평 위치 조절해 주고, 수직 위치, 그 다음에 수평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준 겁니다. 우리 그래프에 보면 45개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데이터 개수가 얘네 200개 있는데 그중 예비개를 해도 한 45개 정도 나오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거를 여기다가 단어를 다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5,000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5,000개 단어를 여기다 다 찍으면 여기가 새까맣게 나와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단어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보면 좋은데, 그래야 정확하게 단어의 위치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연관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개 내외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그 n의 노드 개수가, 이 단어들 개수가 50개 이내 정도로 하는 게 보기가 좋고요. 아니면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만합니다. 100개 정도까지. 너무 많은 거는 우리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동시 단어 출현 빈도를 우리 빈도수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상관계수로 계산을 해 볼게요. 그래서 동시 우리 출현 빈도고 동시 출현 단어, 이거를 우리가 빈도가 아니고 상관계수로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word 언더바 우리 correlation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갖다가 쓰는데 pairwise count가 아니고요. pairwise correlation에서 이렇게 co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word core, 그 다음에 word t 이렇게 해주고요. 위치를 좀 조정해줘서 correlation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word 언더바 course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correlation은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단어 빈도수는 바로 빈도수만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나오는데요. correlation은 모든 단어하고 단어 사이에 correlation 값을 계산을 해줘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우리 데이터 관계가 결과가 나왔는데 2600만 개의 데이터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 데이터들이 만약에 하나의 문서에도 나와 있으면, 즉 하나의 문서에 있으면 데이터 코릴레이션이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 상관관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데이터 빈도수로 계산하면 빈도수가 일정 높은 순서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코릴레이션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코릴레이션이 1이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정 수준 데이터 개수가 안 되고 우리가 보면 2000개의 데이터 중에 2000개의 문서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상관관계가 1이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면 다 우리가 개수가 1이 나와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할 때는 우리 일정 이상의 단어가 있는 거로 우리가 제한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그룹 언더바 바이. 그 다음에 우리 워드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룹 언더바 바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총 우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룹으로 묶어주면 총 5,000개의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단어 데이터 빈도수 카운팅 할 때 이미 해봤습니다. 그죠? 5,000개 단어가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데이터를 카운트를 해서요. 필터 처리를 해주시고요. 필터 처리해서 우리가 n 해주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 데이터 개수를 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터 데이터 개수를 세서 n을 세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개 이상인 것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10개 이상인 것만. 자, 그럼 여기 보면 5,000개인데 10개 이상인 걸 한번 추출해 보면 몇 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294개뿐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동시에 나오는, 즉 문서가 10개 이상 되는 것들이 294개뿐이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5,000개 중에서 우리가 5,000개 데이터 중에서 여기 5,000개 단어 중에서 나머지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600만 개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러한 단어들, 해결점과 팬데믹 이 단어들은 실제로는 문서 하나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또는 2개, 10개 미만의 데이터입니다. 즉 전체 2,000개 중에 한두 개 문서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겠지만은 일정 수준의 데이터 n이, 즉 단어가 한 10번, 모든 문서에 한 10번 이상, 그거를 우리가 여기 그걸 옵션을 추정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나오거나 문서 2개 문서뿐이 안 나오는 것도 다 코릴레이션이 1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코릴레이션 값이 높게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동시 출현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많이들 해줍니다. 상관계수보다는요. 좀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터 처리를 해서 해주면 총 294개의 단어만 추출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fair 값을 이렇게 처리해줘 correlation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처리해 주시면 correlation 값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correlation 값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10개 이상인 것만 뽑아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요거 그대로 갖다가 기본 그래프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우리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고요. 그죠? 상관계수 빈도 계산해주고, 두 번째 기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2 기본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에서 우리 word fair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자, word fair가 아니고 word correlation 값을 갖다 쓰겠습니다. word correlation 값을 갖다 쓰고요. 자, 요거를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n이 아니고요. n의 개수가 아니고 correlation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correlation 값으로 여기서 바꿔줄게요. 그래서 slice max correlation 값으로 해주고요. 자, n을 200개로. 자, 우리가 그렇게 10개 이상으로 했는데도 86,000개나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걸 다 쓰면 엄청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n을 또 200개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주면 200개만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중에서 우리 as 테이블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보니까 우리가
n의 개수하는 거랑 틀리네요. n은 명사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동사 다하다, 최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릴레이션으로 엮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n의 빈도수랑 또 다른 이런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빈도수랑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단어들이 서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지 아니면 이전에 이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중요한 단어들에 연결된 이거를 쓸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둘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보시고 어떤 식의 코릴레이션 값을 쓸지 빈도수를 쓸지는 자기가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센츄럴리티를 우리 계산해 주는 겁니다. 센츄럴리티 계산. 자, 이제 우리 4번 우리 센츄럴리티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중심성이죠. 노드 중심성. 자, 그래서 degree of centrality, 그 다음에 betweenness, closeness, 뭐 이런 centrality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는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에 그런 그 빈도하고 이런 걸 계산해 줬다면 그런 데이터 사이에 노드 사이의 관계와 길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주는 게 centrality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심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줍니다. 자, set.seed 해서 우리 하나를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word 언더바 pair 언더바 그 다음에 그래프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word 언더바 pair 그래프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word 언더바 pair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pairs네요. 그죠? word 언더바 pairs 우리 위에 있던 요겁니다. 요거 만들었던 거. 자, 요걸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더바 맥스 해서 우리 n의 값을 아까 전에 n을 200개로 우리가 제한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프 만드는 거 여기까지 요 부분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 언더바 table 언더바 그래프 해주고 directed는 우리 f 값을 줘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빠졌네요. 이제 여기 빠지고 워드 200개, 그 다음에 디렉션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트 요 계산값을 이용을 해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그래프로 바로 그려줬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요런 이 기본 우리 값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센츄럴리티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뮤테이트 해주고요. 우리 디그리 오브 센츄럴리티입니다. 자, 그럼 디그리 오브 센츄럴리티는 우리 센츄럴리티 언더바 디그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디그리. 이걸 하면 degree of centrality 지금 보면 이 테이블 표에 의해서 즉 데이터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이런 n의 관계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중심성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betweenness 자, betweenness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centrality 언더바 betweenness 요거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closeness는 centrality 언더바 closeness 요걸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 3개인데 이 3개 위에서 외에도 몇 가지 더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쓰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이겐 값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센츄럴리티 언더바 아이겐 이렇게 요 값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는 페이지 랭크 요 값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링크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쓰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할 때 중요한 단어와 매칭을 시켜줘서 사이트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우리가 출력을 해주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페이지 링크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센츄럴리티 언더바 센츄럴리티 언더바 페이지 랭크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서로 그림을 보시면 그룹이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보시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져 있죠. 이것도 그룹으로 묶여져 있고, 이런 형식으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그룹이 속해져 있는지를요. 그래서 그룹 해주고요. as.factor 처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그룹 언더바 info map 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그룹을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워드 언더바 pairs 그래프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리 결과를 보면 우리 교수가 제일 높게 우리가 데이터 개수에는 교수가 1번, 2번에서 데이터 개수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디그리를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수업이 제일 높게 나왔네요. 그죠? 수업. 교수하고 수업 중에서 우리가 두 개가 똑같이 데이터 개수가 높게 나왔지만은 두 단어 중에서 수업이 다른 단어하고의 연결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센츄럴리티, 연결 중심성이 제일 높게 82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트윈니스도 값이 높게 나오고요. 클로즈니스도 값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지 링크 값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이전에 플러스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수업입니다. 여기 너무 시커매서 잘 안 보이는데 수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수업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수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 게 교수 파트죠. 교수가 두 번째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여기 있네요. 감사가 세 번째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우리 그 센츄럴리티 요 결과값들을 요거를 표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프를 이렇게 같이 찍어 주시면 돼요. 표로 정리를 해서 앞에 보여주시고 요 표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한눈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그거에 대한 실제 값을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실제 값이고 요거를 그래프로 찍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찍어줬는데 이 계산해 준 거를 그래프로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찍어 볼 때 우리가 이미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런 플러스로 찍어 주는데 이거는 기본 플러스이고 이 플러스 말고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옵션을 줘서, 즉 디그리 값, 그 다음에 비트윈니스 값 이런 것들을 엣지하고 노드에다가 연결해서 우리가 값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